특별검사 민중기, 이게 검찰 해체, 검찰청 폐지의 부메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 전원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수사 기소 분리, 수사 기소 이건데 합쳤고, 예. 그리고 흘리기, 마구잡이로 그냥 공표할 수 있고. 네. 세 번째가 이거죠. 지금 별건 기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검찰의 악패로 규정한 것들을 전부 하는 게 특검이에요. 특검에서. 그러니까 검사들은 아니 우리 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데 왜 이 조직에서 우리가 그거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명예 충실해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이런 무소불위의 집단이 아니고 딱 양심적으로 기소만 하는 그런 집단으로 돌아갈래. 특검에서 수사 기소권이 같이 있는 이런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취지로 사실상 복귀하겠다. 이는 공무원인 검사가 했으면 안 될 일이거든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공무원 신분의 검찰들은 그게 마땅한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된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입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취지겠죠. 이거 지금 직접 수사,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지금 검찰청은 폐지되는 마당에 계속 담당하는 게 옳은지 혼란스럽다. 복귀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특검 내부 기류가 심상치가 않네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이미 조금씩 나왔는데 오늘은 전원 일동으로 40명의 검사가 일동으로 일단 입장문을 공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전에 어떤 개별적인 움직임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은 존재론적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본인들이 검사였지 않습니까? 예. 검사였으면 그동안은 수사와 기소를 함께 했던 또 공소유지도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특검으로 차출이 됐고 특검에 수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 민주당 정부에서 결국은 이 검사의 수사와 기소는 이건 함께 가는 거는 이거는 과대한 권력이다. 잘못됐다. 이건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버렸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그동안 본인들이 이야기해왔던 검사의 모습은 결국 수사와 기소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예. 분리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특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민주당 이 정권은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다는데 우리는 그런 걸 시키니까 예. 본인들로서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거는 이제 왜 오늘 이 시점이냐.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어떤 것과는 달리 오늘부터 실제로 실행이 되고 내년 10월부터는 이 검찰청이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본인들도 개별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특검, 즉 수사, 기소, 공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특검에서 한다는 거는 우리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마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린 다시 돌아가겠다. 돌아가서 이제 우리의 앞길을 찾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김준욱 대변인, 그러니까 검찰청 해체 일결 날에 특검 검사들이 복귀하겠다라고 아까 자막에 나갔던 것처럼 그대로인데 복귀시켜달라는 것 말고도 또 하나 입장 표명한 게 있어요. 특검 검사 40명 전원이 뭐라 그랬냐면 민중기 특별검사께서 이 중대범죄수사에서의 검사 역할, 직접 수사 필요성 등 공식 의견을 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 역시도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국가공무원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집단 항명하듯이 해도 되는 겁니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항명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있다면 검사 집단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과거에도 그런 행태들을 여러 차례 목도한 적이 있죠. 지금 검사들이 이 특검법에 대한 저는 뭘 이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왜 필요한 것인가? 지금 일반 검찰과 검사가 하지 못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예. 수사하고 기소하고 좀 공소 유지하게 하는 권한을 왜 특검에게 줬는지에 대해서 전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견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려요. 특검은 제한된 시기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제한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갖고 있었던 무제한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것이 특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지금 그것도 명찰 그 이름 자체가 김건희 특검 아닙니까? 그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본인들이 특검 파견 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 원래 소속청으로 돌아가서 예. 자신들의 거취를 그때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집단 항명처럼 조직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아마 국민들께 상당히 큰 실망을 줬을 것이고요. 저런 모습들 때문에라도 검찰은 즉각적으로 검찰청이 해체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조금 더 본인들의 판단이 맞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김준욱 대변인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뭐 이제 그런 비판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그럼 검찰들 다 돌아가겠다고 하고 특검은 또 계속되고 뭐 민주당이 계속 연장한다. 그럼 저 만약에 수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경찰 불러 수사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실질적인 문제도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실질적인 문제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정부의 파견 명령을 받고 온 것 아닙니까? 예. 본인이 선택해서 그 명령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일을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건 이런 상황이 온다면 진짜 집단 항명이고요. 그에 따른 법적 책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 항명하는 게 말이 되냐? 아까 전현희 의원도 비슷한 비판을 김진욱 대변인과 했는데, 근데 이제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검찰청은 다 수사기소 다 분리해놓고 특검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여기서는 김건희 특검만 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내 일선 검사의 입장에서 맞느냐라는 모순, 뭐 내적 갈등은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검의 입장을 좀 볼게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특검 얘기 중에는 뭐 최근에 김건희 특검이 연장이 됐고 실제로 수사에 뭐 차질은 없을 거다. 뭐 지금 당장 복귀하겠다는 건 아니냐, 오해가 생겼다고 했는데 일단 수습을 했는데 정말 돌아가겠다고 하면 수사의 차질은 정말 없는 거예요? 수사에 차질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 특검 그 검사들이 특검에 못하러 나가 있습니까? 그러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파견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당연히 수사에 차질이 있죠. 왜냐하면 특검 한 명, 김건희 특검은요. 특검 한 명에 특검보가 4명이거든요. 이 5명이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특검 어디 출신입니까? 법원장 출신입니다. 특검보 중에 한 명은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특검보 5명 중에 검사,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딱 3명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수사한 사람들은 파견 나간 검사 40명인데 조금 전에 김진욱 대변인님 뭐 항명 뭐 이렇게 보였을 때 저도 뭐 항명이라고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 저 사람들이 그냥 항명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조직이 없어지는데 내가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는데 저 40명들은요. 예.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사임할 각오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뭐 못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지금 조직을 없앤다라고 해놓고 수사는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겠는가?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야기 들어봤더니 예. 저렇게 특검이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은요. 예. 검찰에서 엘리트 검사들이래요. 그러니까 뽑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어리버리한 검사 특검에서 뽑아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트 검사 다 뽑아가지고 수사는 다 해놓고 하라고 해놓고 돌아갈 자리는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검사들은 나쁜 사람들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이걸 누가 하겠는가? 그다음에 만약에 하려면 제가 그 검사라고 하더라도요. 예. 우리 다 나갈 테니까 경찰 인력 가지고 한번 수사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수사가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이거는요 단순히 김건희 특검 등 세계 특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범죄 수사 전체에 걸쳐 전반에 걸친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회의와 그런 문제 의식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정 변호사님 잠깐만요. 그러면 저게 지금 일단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됐던 40명만 전원 입장표명을 했다면 다른 특검, 뭐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에도 이게 좀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나머지 특검에서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뭐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검사들이 지금 검사들 분위기가요.
부글부글하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킥스 형사사법 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겠는가? 검사들 중에 범죄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예.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걱정하고 있고 분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학 의원님, 이게 뭐 저 검사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하나 더해서 민중기 특검도 입장을 내라고 했는데 이게 참 민중기 특검 입장에서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본인이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기간 연장했으니까 특검은 특검대로 나머지 김건희 특검 수사도 돌아가야 될 테고 지금 현장 분위기는 오해가 생겼다는데 오해를 어느 정도 풀기에는 분위기가 격양된 건 사실인 것 같고 글쎄요. 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검사들의 태도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법률이 원칙입니다. 그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그건 그거대로 1년 유예를 해갖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앞으로 거치게 될 텐데 예. 왜 지금 특검의 법률을 통과돼가지고 이 법대로 하는 거에 다른 법을 껴넣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앞으로 그럼 차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본적인 원칙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수사는 딴 사람이 하고 또 기소도 딴 사람이 하고 그것을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어찌됐건 지금까지의 부작용을 막자라고 하는 게 기존의 이 기존 거를 좀 넘어서는 이제 근간이 될 수 있고요. 저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를 두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체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나 이 정부 리더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과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로 예외적 규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과시켜서 그걸 근거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앞으로도 특검에 관해서는 그런 예외적인 조치가 인정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앞에서의 원칙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검도 원칙이 다 달라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 너무 전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원칙대로 이 기존 법률이 갖는 원칙, 그다음에 특검이 예외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그 원칙, 그거에 충실하면 저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동학 의원 말씀 보면 앞으로 특검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검사가 없어지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뭐 특경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특수수사관? 뭐 이런 건데요. 예. 그다음에 검사는 지금 현재 수사도 같이 하고 기소도 하기 때문에 특검에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중수청은 수사만 하고 기소는 이제 공소청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특검이라는 것도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조직 예. 자체가. 특별검사, 검사라는 직책이 이제 없어지면 예.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예.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마지막이라고 봐요. 예. 자, 과연 그럼 이거 앞으로 일이 있을 때 무슨 특검하자고 그럴 때 그럼 누구 될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도 앞으로 복잡하게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 김진욱 대변인과 이동학 의원 얘기는 이거 검사들의 국민 눈높이를 낮추는 집단 항명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글쎄요, 이제 이거는 검찰개혁, 현 정권의 검찰개혁 속도와 그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복귀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뭐 특검 자체 동력도 동력이지만 검찰개혁 관련해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안 되고 특검은 다 되냐? 그 검찰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에 검찰 내부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잠시만요. 조금 전에 법무부로부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좀 꼼꼼히 읽어볼게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저게 공정성 의심 물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해달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아하, 임은정 검사장이군요. 임은정 검사장에게 개인적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왔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검찰 오적이란 발언을 했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다.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말을 한 시점이 꽤 중요할 텐데 제가 느꼈을 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임은정 검사장이 이른바 검찰개혁에 오적들이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한 이후에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정성호 법무부장이 저런 얘기를 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적인 자리에서 임은정 검사장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표명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은정 검사장, 동부지검장이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세미나에 나와서 조국 혁신당 등이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이제 오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스텝들을 상당히 비난했던 그런 전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게 마치 그때 당시에 이걸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면 굉장히 아마 좀 싸움이 커졌을 겁니다. 아마 그런 좀 타이밍도 본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지금 동부지검에서 뭔 수사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 마약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지난번 국정감사에 나왔지만 백혜룡 경장 같은 경우에 나와서 당시에 이제 마약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예. 외압에서 수사가 이제 중단됐다. 뭐 등등 하면서 그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관련된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수사를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지금 성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뭐 가타부타 뭐 전혀 지금 결과를 못 내놓고 있어요. 물론 물밑에서 무슨 수사가 있는지는 뭐 진도가 나갈 수도 있고요. 일단 지켜보시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예. 뭐 특검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이거 상설 특검에서 아니면 특검에서 하라라는 지시까지 했겠습니까? 예. 아마 그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지금 임은정 검사장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검찰 내에서도 사실은 임은정 검사장이 굉장히 다른 검사들에게 좀 타켓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제 와서 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나갔던 화면을 좀 다시 불러왔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임은정 검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참사다. 검찰개혁 오적. 봉욱수석, 이진수 차관, 검찰국장, 지금 대검찰청, 검찰총장 대행까지. 이걸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속이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달이었으니 한 달 정도 좀 일단 좀 시간차를 두고 정성호 장관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개인적 언행에 유의해달라. 물론 뭐 저 정도가 됐으면 뭐 임은정 검사장 닭이 본인의 직속 상관이라기보다는 법무부를 관할하는 게 검찰이니까 당연히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요. 성춘 부장. 예. 그럼 저게 아까 연정 의원 말처럼 사적으로 불만이 있고 혹은 물밑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사실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일개 검사장에게 일개라는 표현보다 현직 검사장이 얘기했다는 건 물밑에서도 조율이 잘 안 됐던 겁니까? 글쎄요, 뭐 물밑 조율이 안 돼서인지 아니면 저는 상징적으로 일부러 임은정 지검장을 지목해서 발언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가 됐고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디테일을 국무총리 산하의 TF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임은정 지검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은 뭔가 본인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과 조금 다를 경우 예. 뭔가 속도 조절이나 보안을 이야기할 경우 뭔가 검찰 개혁에 반대하거나 막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오적에 둘러싸여서 뭔가 속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1년 동안 TF 뭐 물론 국무총리 산하입니다만 예.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다양한 우려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건데 그 토론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을 자제하라는 저는 그러게요. 전체 진영을 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임은정 지검장 한 명에게 그런 메시지 던진 게 아니라 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뭐 보안 수사권이 됐든 요청권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 논의들을 다 열어놓고 할 거니까 앞으로 그 검찰개혁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공직자들은 자제하라라는 전 공직자 전체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전체가 유의하고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제 검찰의 조직 개편을 좀 더 세밀하게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시작 전에 아마 내부 단속은 필요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라고 이제 두 분은 평가하셨고 해석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걸 겁니다. 검찰 수사,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리더니 특검에게는 기간도 늘려주고 권한도 다 주고 이게 뭐냐? 특검의 수사 중인 파견된 검사들의 내부 기류도 좀 동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민주당이 하던 것들을 모두 특검이 하게 민주당이 만들어줬어요. 수사 기소 분리, 수사 기소 이건 다 합쳤고, 예. 그리고 흘리기, 마구잡이로 그냥 공표할 수 있고. 네. 세 번째가 이거죠. 지금 별건 기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검찰의 악패로 규정한 것들을 전부 하는 게 특검이에요. 특검에서. 그러니까 검사들은 아니 우리 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데 왜 이 조직에서 우리가 그거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명예 충실해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이런 무소불위의 집단이 아니고 딱 양심적으로 기소만 하는 그런 집단으로 돌아갈래. 법조인으로서 구자영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결합이 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이 떨어져 가지고 따로 노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따로 논다라고 하면은 다른 위원회나 기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무턱대고 딱 잘라 가지고서 종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특검은 또 특검대로 되게 세게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라면은 수사를 했던 사람은 기소하게 마련이다. 선입견이 있다. 이렇게 예. 주장하는데 그럼 특검은 뭔가요? 특검이 기소하면은 자기가 수사했으니까 인건비 아까워서라도 기소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프레임이 민주당 프레임인데 그래놓고서 특검을 돌리고 있으니 특검의 파견간 검사로서는 내가 그러면 이걸 뭐 하라고 하고 있지? 수사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한테 수사시키는 건 뭘까? 그러면서 지금 내부에서 검사들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도적인 역할은 검사가 하고 있다. 예. 파견 검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으니 나는 여기에서 그럼 더 이상 일을 하는 게 논리모순일 뿐이다. 예. 라고 해서 지금 복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부조리하고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기 때문에 검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거에 대한 불만은 최근 이제 사직도 하고 있으면서 아마 메시지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문정 지검장에 대해서 한 달 뒤늦게 이제서 하는 이유는 앞으로 터져 나올 반대편의 검사들의 불만에 대해서 다 이제 억누르기 위해서 예. 본보기로 하나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검찰 개편에 대해서 원한다라면서 이면정 지검장이 얘기하면서 오적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예. 그럼 반대편에서 우리는 개편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그 개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지칭하면 그때 대해서는 만류하면서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충고만 하실 건가요? 잠시만요. 구자룡 변호사님 말씀으로 정말 죄송한데 구 변호사 말씀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저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반기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했던 이문정 검사장만 얘기한 게 아니라 되레 오히려 여기 보면 그만두고 이 검찰개혁에 불만을 표시했던 사람들이 주 타깃이 원래 이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한 달 뒤에 이제서야 메시지 나오는 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꾸 이문정 지검장에 대한 문제가 내 발목을 잡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털었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불만 표하는 검사에 대해서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징계도 하고 억누르고 이럴 것이라면 이문정 지검장이랑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뒤에 권고적 성격으로 타일르시기 바랍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네. 내란 종식이 중요하니까 특검에는 좀 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수사권을 줘야 되고 검찰은 간판도 내렸고 이런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이 언론 보도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탄핵을 2번이나 탄핵당한 대통령을 2번이나 배출한 입장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맞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검사들 중에서도 어쨌든 본인들이 몸담았던 조직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이 뭐 공소청으로 가기 싫고 수사는 계속 하고 싶은데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또 검사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적으로 만감이 교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의 어떤 정치 검사들 때문에 열심히 복무했던 그런 검사들도 사실 일부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이 정치권이 검찰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보여줬던 그 행태가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겠다고 하는 뭐 검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예. 또 체제에 순응을 해가지고 열심히 복무할 수 있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끝난 일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1년 동안 이 부작용이 있다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예. 저는 야당과 함께 머리 맞대고 좀 고쳐나가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만 왜 다 모든 권한을 다 주냐? 검찰청은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라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검찰 내부도 부글부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목소리가 있다는데 조금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문정 검사장을 비판한 경고한 얘기까지 속보로 만나봤습니다.